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은 괜찮았고 코스닥은 좀 소폭 빠졌습니다. 자,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장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기대감에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죠. 오후 들어서 상승세가 주춤해지긴 했으나 2010선을 유지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랐고요. 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종가도 2010선에 안착을 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17포인트 상승한 2010.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고 외국인과 개인만 매도했고 기관만 매수한 하루였죠. 개인은 361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278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671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3거래일 연속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미국발 훈풍에 3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미 하락 반전했죠.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CJ E&M이 상승세를 보였고 셀트리온은 하락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은 신당 창당 소식에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어떻게 마감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20포인트 하락한 509.5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요.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122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도 117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262억 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내린 1062원 40전에 개장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의 양적 완화 지지 발언 이후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간밤 역외 환율 반영과 또 월말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환율 하락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원 50전 하락한 1057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환율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김선윤 멘토와 함께 또 여러분께 좋은 종목들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 달성 포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가뿐하게 목표 달성 잘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15%와 동성화인텍의 10% 달성이 눈에 먼저 확 들어오는군요. 네, 중반에 추천받은 종목들입니다. 윈스테크넷과 현대중공업까지 8에서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추천받은 하림, 이건 12.2% 벌써 두 자릿수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김선윤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선님 멘토입니다. 오늘 좀 첫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다들 좀 울적한 기분 어떻게 좀 잘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지수가 다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10포인트까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약간 조금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만간 다시 상승을 가져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환율의 흐름 자체 제가 판단하건데요. 환율이 쉽사리 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1000원대는 깨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봅니다. 항상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한 번 이어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요. 있으시다면 다음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처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 제가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잘 받아보고 계시죠? 그렇죠? 네, 꼭 좀 많은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궁금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요거 좀 살펴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147님께서요, 한국선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선제를요, 2240원에 매수하셨답니다. 20% 매수하신 것 같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열어놨어요. 2240원이시라면은 요 포인트네요. 이 포인트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조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요 날 아니면은 요 포인트인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 차트를 조금 더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6개월치를 볼게요. 자, 뒤가 안 보이니까요. 제가 차트를 조금 여유롭게 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해 보자면요.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 자체가 이 바닥권의 지금 흐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어느 정도 보자면은 원바닥 2 그리고 3 바닥권의 형태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상승 신호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잠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종목이요. 이 바닥권에서부터 올라갔던 흐름, 한번 뚫고 갔던 흐름 자체는 요 포인트입니다. 121선 라인 자체는 놓치지 않고서 그래도 항상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나줬네요. 자, 이 부분에서 그럼 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 라인을 좀 선을 그어보자면요. 요 포인트 정도 가격적으로 살펴보자면은 한 2150원에서 한 2200원 정도 사이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죠? 저는 이 종목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코스닥 종목이 좀 시가총이 좀 작아요. 상당히 많이 작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실적도 크게 기대해 보기에는 조금 어둡거든요. 그러면 2200원 정도까지 치고 올라와 버릴 경우 요 포인트예요. 요 때는요.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매수가 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가져가시기에는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홀딩 하시고요. 매수가 근처 오면은 네, 손해보지 마시고서 빠르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자가 와 있는데요. 요거 잠깐 제가 살펴봐 드렸고요. 오늘 좀 본격적인 얘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지금 수급의 변화가 눈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수급의 변화가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포인트를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기관, 특히나 투신권에서 매수를 어떻게 매수 시동을 켜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요. 자, 투신권의 지금 수급을 살펴볼게요. 투신권은요, 지금 언제부터죠? 11월 8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최근에 매수세를 이어갑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투신권이요. 7일째 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다시 언제?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매수가 조금 들어와 주네요. 연기금은 정말 꾸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신권의 매수 의미가 뭐죠? 자, 2000포인트 깨고 난 이후부터 강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2000포인트 위로 지난 금요일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 어떤 의미? 코스피가 어느 정도는 이제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이 마감이 된 상태이고 2000포인트 아래에서 좀 상황을 볼까요? 2000포인트 아래 구간에서는요. 확실하게 지금 지수가 싸다. 2000포인트 아래 구간 바로 어디죠?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가 바로 무슨 포인트입니까? 요 포인트
61선과 120선, 특히나 61선 라인 근처인데 이 포인트들은 놓치지 않고 매수를 하겠다. 확실하게 기관들이 차트상의 흐름, 수급상의 흐름과 더불어서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조금 보입니다.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옐런 차기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더 큰 폭의 상승, 아마 전고점까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코스피 장세에 홀딩이 필요한데, 대신에 이 포인트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시장 1등주만 살아남는 장입니다. 이게 뭔 소리죠? 삼성전자만 살아남는 장이고요. 특히나 여타 뭐 다른 LG 죽는다는 소리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만 또 살아난다는 소리입니다. 2등주들은요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롱 전략, 숏이 아니고 롱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확실하게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서 1등주입니다. 1등주 위주로의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삼성에서 삼성 관련주들, LG 관련주 하면 안 됩니다. LG 하면 안 돼요. SK하이닉스 하셔야 되지 다른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런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떠드는 사이에요. 문자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문자 빠르게 살펴보고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56님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CJCGV가 문자가 왔네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극장에 지금 영화가 여러 가지가 개봉을 했습니다. 특히나 좀 기대가 컸던 영화 하나가 있었죠. 친구2 개봉을 했는데요. 많이 보고 온 분들이 조금 약간 이런 분위기, 뭔가 약해, 부족해. 이게 아마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컸고, 또 여타 다른 여러 가지, 개봉한 영화들이 또 그렇게 또 재미가 있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흥행이 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약간은 이게 어둡게 작용할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자체, 중국에 뭐가 끝났죠? 제3중 전해가 끝났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엔터주로서 CJCGV와 SM이 들어가 있습니다. CJCGV 들어가 있는 이유, 중국에서 극장 수가 한 3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크게 지금 내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CJCGV는요, 크게 뭐 단기간에 볼 정도는 아니고요. 최소한 6개월 단위로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자면 주가 흐름에서는 충분하게 지금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 상승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간다면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포인트 한 54,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37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TLI 보내주셨어요.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TLI입니다. 이 종목 오늘 10%가 빠졌네요. 오늘 무슨 악재가 발생을 했나요? 저도 모르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TLI 무슨 악재가 발생했나요? 큰 악재는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네요.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요. 기관들의 조금 매도세 자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6만 주 던졌고 외인들이 4만 주 이상 매도세가 잡히네요. 확실하게 조금 차익 실현이 아니고 요거는요. 지금 손절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손절치고 나간 모양새네요. 요즘 지켜야 될 가격대 바로 이 라인이었어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였거든요. 요 라인이었는데 지금 깨고 내려가자마자 오늘 다 던지네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400원 매수하셨는데요. 조금 불안합니다. 이 종목. 만약에요, 내일장에서 반등 주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반등 주면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점 바닥까지 내려왔는데요.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확실하게 조심하셔야 된다. 비중 줄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서도 비중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고, 한 종목 말씀드려보자면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셀트리온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2186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케미칼입니다. 사실 하나케미칼이 수급적으로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양호한 흐름에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22,000원에 매수하셨네요. 자, 차트 흐름 완전 바닥권에서 매수하셨네요. 네, 배가 아프네요. 요렇게 잘 매수하셨으면서 보내주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봐드릴게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케미칼 기간 12만 주 3일 연속 강한 매수 들어옵니다. 보이시나요? 연기금
며칠째죠? 5일 연속이고요. 투신 이틀째 그냥 기간이 쌍끌이면서 해주고 있어요. 외인들의 흐름까지 오늘은 다 잡아줍니다. 어느 정도 수급 변화 보이고 있는 모습에서 차트 흐름까지 반대로 턴하는 포인트. 홀딩 하시고요. 지금 화학주 불 붙었습니다. 충분하게 바닥권 라인부터 고점 라인 24,000원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릴게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24,00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수급 백점주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빨리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KC 그린홀딩스부터 시작해서 롯데케미칼, 현대차, 그리고 SM, 삼성전자 순으로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정말 빠르게 보겠습니다. 딱 집중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KC 그린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지금 급락했습니다. 급락한 이후 오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인데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들 오늘 몇만 주? 7만 주 들어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죠? 매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거래량 터졌습니다. 이 정도 포인트만 딱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볼게요. 오늘 2.3% 상승을 했어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수급입니다.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 보여줍니다. 강한 흐름이고요. 연기금 2만 주, 투신 만 주, 이 종목 역시나 수급 다시 들어옵니다. 역시나 반등 주면서 충분하게 저는 고점 뚫을 가능성 높습니다. 관심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차트 흐름 어떠신가요? 짧게 보자면요. 작은 W자 패턴 자체가 눈에 들어오네요. 상승한 다음에 어디 포인트까지? 26만원 포인트 가능하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역시나 양매수 강하게 들어왔다. 이 포인트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SM입니다. 자, SM 오늘 수급 봤습니다. 오늘 수급 볼게요.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눈에 잡히네요. 아, 이 종목은요. 장 후반부에 조금 기관들의 매도를 던져줬네요. 네, 그새 변심을 해버렸네요. 요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계신 분들은요. 단기적인 매도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대장주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외인들이 3만 주 들어옵니다. 얼마 만에 들어온 3만 주인가요? 5일 만에 들어온 3만 주고요. 기관들도요. 최근에 매도세 멈추고 매수세로 전환합니다. 연기금 꾸준하고요. 차트 흐름 역시나 빠르게 반등 포인트 보여줍니다. 이 종목 정말 좋은 흐름, 정말 좋은 대장주 사시려면요. 삼성전자 사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종목 다시 150만원 찌그러기는 로스입니다. 그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하시고 연말 소비 시즌 기억하시고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추천주 뭘 말씀드릴까요? 제가 요즘은요, 다른 종목 추천드립니다. 오늘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의 터닝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의 지금 차트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차트 흐름에서 11일날, 그러니까 언제죠? 11월 11일날 주가 흐름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차트인데 왜 그러냐면은 11일날 지분에 대한 부분이 옮겨졌습니다. 아들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포인트 때, 요 포인트 때 지분 이동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분 순위가 바뀌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 더 이상 악재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승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조정이 완료됐고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6,500원에서요, 6,800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7,000원에서 7,300원까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마무리됐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광동제약 말씀드려봤고요. 빠르게 또 한번 수익 실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켜보신데 그치지 않고 함께 응원을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요, 샘플러스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을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세 분께 드리겠고요. 그 밖에 종목이라든가 여러 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함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1월 2주차 수익률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팀과 내일장 팀. 내일장 팀이 11월 2주차에서는 9.4% 수익으로 1.3% 수익에 그친 오늘장 팀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내일장 팀이 오늘장 팀을 11월 2주차 기준으로 해서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발해 주시리라 믿고요. 자, 오늘 11월 3주차 수익률 드림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팀에서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내일장 팀에서 메이츠 종금증권 박재우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준비하고 온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먼저 종목을 열어서 보지요. 네, 정재훈 멘토는 만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우 전문가는 SM을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자, 만도. 요즘 들어서 좀 중복해서 추천이 꽤나 쏠쏠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만도에 대한 기업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만도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대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만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자동차에 납품을 좀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을 빌면에서 독일차라든가 그리고 일본차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도 중국 자동차까지도 부품을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 자동차 부품 섹터들 중에 좀 리스크적인 요인 부분들은 일단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매출처를 좀 다변화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적인 요인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시장에 대해 주도 섹터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만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이 하락이라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일단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상향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만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딱 안성맞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맞춤인 만도.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또 안성맞춤일까요? 네, 일단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142,500원입니다. 이 자리대에서부터 약 135,00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5,000원을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55,000원, 손절가는 13만원 그 밴드를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볼펜을 제가 좀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서 흥분했나 봅니다. 자, 다음 박재우 전문가는 또 SM 준비해 오셨네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오늘 SM입니다. 제가 한 4주 전에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일단 실만큼 쳤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1,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좋지 않았습니다. 100억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3분기 지난달에 실적 발표했죠. 120억.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에 힘입어서 180억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3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말이죠. 일본 오사카에서 15, 16일 양일간 열린 그 슈퍼주니어 콘서트입니다. 슈퍼쇼 5 in 오사카라고 하는데 그게 일단은 9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고 그 12월에 국내에서 엑소의 단독 콘서트가
비게 되고 그리고 수익 배분율이 상당히 높은 한중일 3개국 SM 타운 공연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4분기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소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멤버 12명 중에 4명이 중국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중국 내 5대 천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국 내에서도 엑소의 단독 공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국 현지 기업과 제휴를 맺고 방송, CF, 드라마, 영화 등에 일단은 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음반과 공연에 이어 팬 투어, 여행 상품 이런 것들 등 수익 모델이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레벨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회사죠. SM CNC가 전체적으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2분기에 힘입어서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SM 쉴 만큼 쉬었고 4분기 실적에 힘입어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자, 엑소 관련해서 또 SM에 대한 기업 설명을 주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가격대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가격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42,050원을 고점을 찍고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한 3주 정도 조정을 받다가 어제 한 거의 근처 가격까지 왔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는 4,500원 내일 시초가 정도의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44,000원 정도까지 조금 높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밑에 라인이 다 깨지는 한 39,0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만도, SM,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는 두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각자의 질문을 통해서 또 검증과 공방을 벌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지훈 멘토께서 이 SM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주실까요? 예, SM 참 좋은 주식입니다. 참 좋은 주식인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작년 11월 달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는 좀 많이 밀려내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주가도 상당히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 SM 같은 경우 올해 초까지도 실적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그 투명성이 상당히 좀 적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를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수급으로 볼 때도 차트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자체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외국인 기관 둘 다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외국인 기관 다 빨간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결국에 계기가 됐던 게 3분기 실적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가 미리 컨센서스 대비해서 충족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과거에 좀 실적 부분에서 좀 신뢰성이 없었던 부분을 3분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다 잠식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4분기 실적 또한 일단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콘서트 부분이 좀 몰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80억 충분히 예상치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박재우 전문가님의 만도에 대한 또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만도, 요즘 주가 흐름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일단은 조금 지금 고점을 살짝 찍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드는 게 일단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좀 연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달러 약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근데 일단은 타 업체들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으로 공장을 많이 비중을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그에 대한 방어책을 많이 세워놨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장에 대한 좀 그런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단순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HTS상에 좀 보시게 된다면 하단권역에서 좀 보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아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중국 시장 쪽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제 주요 관계사에 대한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유럽에도 좀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도 다방면으로 좀 진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지금 여러 군데로 일단 진출해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나름대로 이 개척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부분들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 만도에 대해서는 좀 강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해외 진출에 있는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보더라도 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날선 또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두 분께서 공방을 이어가 보시죠. 예, SM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YG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좀 싸이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SM보다는 좀 YG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YG엔터는 사실은 저는 뭐 고려하지도 않았었던 게 사실인데 일단은 뭐 차트로만 봐도 나오다시피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전혀 거래도 터지지도 않고 뭔가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하락 흐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싸이 효과도 그렇고 뭐 예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뭔가 기대감은 큰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SM 정도의 효과를 누리기는 좀 쉽지 않다. 근데 SM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연말 되면은 공연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공연 수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있었을 때 YG엔터와는 약간의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SM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SM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예. 그 만두를 보면은 다 좋은데, 일단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4월 달에 보게 되면 73,80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 만이죠. 7개월 만에 거의 이제 따블이 났는데, 좀 가격대가 좋은 건 알지만, 대형주가 2배가 올랐다라는 거는 가격적으로 충분히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따블을 더 갈 만한 그런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매력 포인트를 찍어주시죠. 예,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보게 됐을 때 세계적인 증시에 대한 평균적인 PER을 좀 놓고 봤을 때 자동차 쪽 섹터하고 IT 부품 sek터, 즉 IT 섹터들이 가장 좀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 73,000원대까지 밀렸던 부분들은 지금 자회사죠. 한라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적인 요인들 때문에 일단 큰 폭으로 좀 밀렸던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마무리 단계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11월 달에 완료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돼서 12월 달에는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그런 리스크적인 요인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리스크적인 요인들은 제외를 해주고 해결이 되고 나머지 이제 성장성 부분들로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대해서 블록으로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평균 단가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 시도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뭐 답변을 주고받다 보니까 두 분께서 뭐 더 많은 막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조금씩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만큼의 두 분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갖는 그 관심과 또 자신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반증으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팀 정재훈 멘토의 만도, 그리고 내일장팀 박재우 멘토의 SM, 이 두 종목 모두 중복해서 좀 전문가분들한테 꾸준히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고, 또 SM 같은 경우도 한 4주 전에 한번 가지고 나오셨다가 또다시 오늘 여러분께 중복해서 추천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업황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전망 자체가 변하는 바 없이 꾸준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담긴 종목들이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흘려듣지 마시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집중해서 보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박재우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수익률 드림팀 시즌 1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11월 2주차 포트 살펴보죠. 네, 먼저 1주차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큐빅, 계양전기 등이 손실을 낸 종목들도 소폭이 있습니다만 손실은 적고 수익은 왕창 큽니다. 네, 휘닉스 소재가 13.7%의 수익을 올리면서 전체 한 주간의 수익률이 8.6%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네, 11월 2주차, 이상로 멘토께서 신혼여행 다녀오시는 바람에 월화에는 이게 추천 종목이 없었죠. 좋은 일로 빠졌으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라 믿고, 시그네틱스는 마이너스 1.3 조금 빠졌습니다. CJ ENM 급락하면서 28,000원 선까지 좀 닫고 오늘 아마 3만원 찍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3만원대에 다시 올라갔으면 이거 수익이 좀 나는 건데 아쉽게도 매수가는 아직 미도달했습니다만 오늘 3만원 정도 찍었던 것에 대한 또 이게 반발 매도 그런 게 좀 나오면은 내일이라든가 내일 모레 그 정도에는 또 이 정도 가격에 다시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시그네틱스 그리고 CJ ENM까지 출동을 했었는데요. 시그네틱스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요. 시그네틱스 지금 오늘 장중에 2,3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320원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한번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는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걸 대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손실 자체는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익을 봤을 때 오늘 크게 올라서 5%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 상태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홀딩 하신 자리, 그리고 목표가가 2,350원 했는데 안타깝게 2,325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지는 모습,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제가 28,000원을 매수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지금 오늘 3만원까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 과연 내려갈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홀딩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일단은 매수가, 제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매수가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 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기회는 많습니다. 기회는 많으시고요. 시청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집중하셔서 방송을 들으시면 방송 안에 꼭 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군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종목군 한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에 대해서 문의를 좀 주셨는데요. KT 33,000원에 지금 20%를 사셨습니다. 이분은 이하나공공님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전화를 좀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통화 곤란하죠. 그래서 문자 상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KT의 가장 중요한 이렇게 주가 빠졌던 원인은 뭘까요? 바로 주파수 경쟁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잉여 자금을 많이 썼다는 부분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ARP의 감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ARP, 가입자당 순이익을 뜻하는 뜻으로 우리가 ARP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순이익이 그만큼 안 나고 있구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악재가 바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는 고성장 뒤에 성장성 둔화가 오면서 교체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다는 거죠. 휴대폰이 예전보다 많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느낀다면 국내 통신사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요금제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만약에 예상을 해본다면요, KT가 좀 더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금제를 좀 더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간다면 내년쯤에나 요금제가, 새로운 요금제가 나타나면서 KT의 순이익을 올리는 방안, 기업적인 강구 대책이 좀 더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가 되는 상태겠죠. 하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T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하락 추세대에 놓여 있는 종목군을 한 번 더 사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저는 저점 자체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고 봅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볼게요. 크게 보시면 첫 번째 지지점이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에 있고요. 대신 하단 지지점은 29,000원, 3만원대입니다. 그러면 추세 자체는 벌써 하락 추세됩니다. 하락 추세되고 지금 여기에 지지가 나오고 있지만 이 지지는 생각보다 약할 수 있거든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십시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제 생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버퍼링이 좀 걸리는데요. 그만큼 좋은 종목군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계도 찾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저희는 안철수 관련주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일단 노루페인트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5.6%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노루페인트가 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도료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건축용 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쓴다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플라스틱 도료 부분에서 상당한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세 가지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차트 한번 볼게요. 한번 크게 보시면 큰 매물대, 큰 언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잔잔한 파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면 몇 번째인가요? 바로 세 번째겠죠. 세 번째 파동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파동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 우리가 좀 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현재는 박수권 하단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더욱더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져가신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차라리 상승하고 난 다음에 확실한 상승 뒤에 사는 게 훨씬 더 빨리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 80점 드리겠고요. 가치 점수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지금 노루페인트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지금 4.8%가 상승했는데, 아가방 컴퍼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오늘 크게 올랐던 이유가 바로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에 대한 완화였죠. 바로 지금까지는 중국은 무조건 한가족 한자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한가족 한자녀 정책 자체를 지금은 없앤다, 완화시키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나왔죠. 중국의 인구는 가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화 제한 정책 자체가 풀린다면 당연히 거기에 효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 중에서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는 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요. 차트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항 구간 매물대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하단에서 거래량을 고르는 모습이죠. 숨을 고른다는 얘기고 거래량을 좀 더 모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차트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자체가 상당히 낮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농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지금 이대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무조건 매수 전략으로 가담하시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점수는 70점이고요. 가치 점수, 가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기대감이 오르는 주식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보다 더 좋은 업황은 잘 없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그리고 노루페인트 했고요. 또 다른 종목군, 빠진 종목군 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AP 시스템이 오늘 7%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AP 시스템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바로 장비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다 보니까 라인 자체가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소식에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어떤 현상입니까? 바로 투매 현상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한번 보시면 꾸준히 저항을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차트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가장 많이 속냐면 이 패턴에 가장 많이 속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고점 자체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추격 매수라는 걸 하게 되겠고요. 대신 이럴 때는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이다. 차트를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시면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하단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고, 지금 APC템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 저는 이 차트, 최근에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30점 드리겠고요. 가치도 아직까지 좋지 않죠.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그래도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군 있는지. 자, 오늘 또 급락했던 종목군 중에 한 번 더 찾아보면요.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또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파트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파트론이 오늘 15,850원까지 내려갔는데, 시총이 어느 순간에는 1조를 넘는 모습도 보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거. 왼쪽에 공기 구멍이 나면서 갭 상승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하단에서 차근차근히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지지를 두 번 밟았습니다. 첫 번째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밟고 있는 형국. 그리고 이번에 다시 세 번째인데, 이번에 만약에 지지가 안 되고 만약 갭 하락이 내일 나온다면 무조건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는 회사의 가치가 달라졌다고 보셔야 되는 자리고요. 대신 오늘 종가상에 한 번쯤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급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내일 급락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한 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모바일 부품에 대해서 성장 둔화 우려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큰 충격을 받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점수는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그래도 이 가치 무시는 못하겠죠.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군은요, 제가 오늘 엄선해서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한번 들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메일유업인데요. 메일유업 방송을 통해서 3만원대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군이었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살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메일유업, 바로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에 대한 우려감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유값 인상이라는 거죠. 그 부분의 실적 자체가 언제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직접적으로 실적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결산분기에 대한 실적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장밋빛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차트는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차트 점수는 낮습니다. 40점 드리겠고요. 대신 가치는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는 70점까지 드릴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메일유업 지금 갭 상승이 벌어졌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평선 두 개를 건너뛰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항 구간에 대한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차트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군은 눌림목 공략을 제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3,400원 부분을 1차적인 매수가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불확실하죠. 그래서 지금 45,500원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42,000원, 그래서 마이너스 한 2%에서 3% 내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내일도 메일유업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메일유업 진격 앞으로!
네, 이상으로 월요일 순서 오늘장 내일장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